이 다이어리를 고양이로 아주 가득가득 채우면서 재밌게 가지고 놀 예정입니다. 어서오세요. 제비공작소의 제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화면 구성이 아주 알차네요. 제가 드디어 2024년 다이어리 라인업 영상을 들고 오게 되었는데요.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제 인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다이어리를 제가 써보면서 저에게 도움되었던 부분은 남기고 또 필요 없었던 부분은 빼는 그런 편집 과정을 거쳐서요.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어떤 다이어리를 어떤 상황에 쓰는지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로이텀 1917 A6 플래너인데요. 이거는 제 일정 관리 그리고 모든 메모를 담아줄 플래너입니다. 제가 이거를 독일에서 기념으로 샀는데 이걸 영상 앞에서 뜯고 싶어서 뜯는 걸 참느라 혼났어요. 사실 가격은 한국이랑 그렇게 다른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도 기념이니까 로이텀이 독일 회사인 만큼 거기에서 한번 사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한번 뜯어볼게요. 오, 단케. 와, 이게 뭔가, 뭔가 회사의 역사가 담긴 책자 같은 게 있고요. 근데 독일어라서, 영어로도 써있다. 카탈로그구나. 그리고, 이렇게 땡큐 카드도 있네요. 특이하네. 안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2023년 마지막 6개월이 달력이 있고 그 다음에 2024년 달력 내년까지 있네요. 근데 웃긴 건 달 이름이 다 독일어로 돼 있어요. 귀엽네요. 이렇게 연간 계획표가 있고요. 6개월씩 나누어져 있네요. 이거는 뭐냐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은 혹시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무슨 말이지? 이거는 아마도 전 세계 공휴일 같은데요. 알아듣진 못하겠지만 이 표 자체는 귀엽네요. 와, 이거 너무 좋다. 이게 프로젝트 플래너인데 이렇게 한 달이 있고 그리고 주제를 정해서 뭔가 헤비 트래킹을 할 수도 있고 일정 기간을 표시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표입니다. 이거 좋네. 그리고 따로 월간 달력이 없네요. 따로 월간 플래너가 없고 바로 주간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제가 예상 못한 게 있는데 주말이 이렇게 조그맣게 나뉘어져 있네요. 이건 어쩔 수 없죠. 책갈피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지금 붙어 있네요. 쭉쭉 반복되고 그리고 끝에 프리노트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이런 이쪽이구나. 라벨 스티커 같은 게 나오고 그리고 맨 뒤에 이런 포켓이 있고 그 포켓 안에 지금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지? 옛날 전화번호 같은 그런 노트가 있네요. 이렇게 A, B, C, D 알파벳 순서로 인덱스가 다 돼 있고요. 뭔가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뭘 적으면 좋을까요? 그냥 메모장으로 써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귀엽네요. 이거를 맨 뒤에
끼워 놓을 수 있고, 저는 이제 이거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알림장처럼 쓸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 간단한 일정들을 써주고, 여기에 생각나는 할 일들이나 뭐 아이디어들, 생각나는 거의 모든 것들을 써줄 예정이거든요. 해외 유튜버 분들은 이런 거를 약간 브레인 덤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만 가지, 천 가지 생각이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그것들이 휘발하기 전에 어디에 적어 놔야 나중에 기억을 합니다. 제가 3월부터 대학원에 다니게 됐는데, 그래서 거의 대학원 관련 일정들을 적어줄 것 같아요. 너무 예쁘네요, 연보라색. 벌써 꾸며줄 생각에 신이 나네요. 자, 다음은 머쉬룸 페이퍼 팜이라는 요즘 인기 많은 다이어리 브랜드예요. 이거는 제 업무 관리 플래너가 될 예정인데요. 일단 다이어리부터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디스크 형태의 링에 종이를 마음대로 끼워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따로 구매할 수 있는 PVC 커버입니다. 이렇게 뒷부분을 끼워서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겁니다. 저는 이걸 집에서 사용할 때는 커버를 빼놓고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속지를 보여드릴게요. 처음 속지는 이 2024년 만달라트 속지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그려서 목표 설정을 했었는데 꽤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목표의 절반 정도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때 목표가 유튜브 1000명 구독자 달성하기랑 그리고 대학원에 합격하기가 목표였는데요. 대학원에도 합격하고 유튜브는 벌써 구독자 700명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목표 설정을 여기에 해보려고요.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자주 쓸 위클리 속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제가 아까 여기에 모든 생각나는 할 일들과 뭐 아이디어들을 적어 놓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거를 집에 와서 이곳에 세분화시키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면 제가 저번 위클리 영상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방법인데 이 세로로 길쭉한 데일리 칸을 내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업무를 구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맨 위에는 MIT인데 이게 제 브랜드 이름 약자거든요. Made in Tomorrow. 그래서 제 문구 브랜드 관련해서 업무들을 맨 위에 쓰고 그 다음은 이제 제 소셜 네트워크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관련된 업무들을 여기에 쓰고 그리고 제 일상에서 해결해야 되는 투두 리스트들 여기에 적고 그 다음에는 가계부를 제가 여기에 그냥 합쳐버렸습니다. 제가 가계부를 따로 쓰니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펼쳐놓을 플래너에 좀 쓰는 습관을 들이려고 여기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요약을 여기에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가계부는 뭐 하루 합산을 써주고 그리고 내 브랜드는 뭐 중요 일정들을 써주고 그리고 SNS는 뭐 이날 어떤 거를 업로드했는지 뭐 간략하게 그리고 제가 알바를 또 하는데 알바는 뭐 무슨 요일 몇 시간 했다 요 정도만 간략하게 요약을 하는 그런 칸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위에는 그냥 뭐 중요 일정들이 되겠죠. 이 위클리를 메인으로 쓰고 그리고 앞쪽으로 가면은 먼슬리가 나오는데요. 먼슬리도 좀 특이하게 생겼죠. 여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일정과 이 주의 목표들을 써주고 여기에는 한 달의 목표와 그리고 이 달의 인사이트들을 적어주는 건데요. 저도 막 시도해보고 있는 단계라서 조금 더 정착을 한 뒤에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은 내일해 다이어리인데요.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다이어리고요. 사실 이게 샘플이라 표지가 실제와는 다르게 생길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PVC 커버도 샘플이라서 뭔가 조금 우글우글하고 여기가 되게 뾰족하게 생겼어요. 근데 실제로는 둥그러질 예정입니다. 근데 뭐 기능은 똑같아요. 이렇게 뒤에 PVC 포켓이 있고요. 여기에 뭐 이렇게 스티커들을 보관을 할 수가 있고, 이 포켓이 저 앞쪽까지 이어져 있어서 표지 같은 걸 끼워주거나 큰 종이를 끼워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제가 많이 쓸 부분은 바로 이 위클리인데요. 이건 이제 제 일상 기록과 건강과 습관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제가 만든 마스킹 테이프로 알바 시간이랑 뭐 업무 시간 또 표시해주고, 제 간단한 헤비 트래킹도 하고, 그리고 이 사이드 바에는 제 하루 루틴, 하루에 뭐 지켰으면 하는 것들을 간단히 메모해주고 있고요. 정확한 속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첫 번째 샘플이었고, 두 번째 샘플은 이렇게 쫙쫙 펼쳐지는 실 재본까지는 안 했지만 속지는 이게 좀 더 정확합니다. 조금 더 진해졌죠. 이게 너무 연하게 인쇄가 돼서 조금 더 진하게 인쇄를 했거든요. 하지만 제본은 이렇게 쫙쫙 펼쳐지는 실 제본으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대강의 속지를 보여드리면 연간은 이렇게 생겼고요. 월간 계획 타이틀이 나오고, 그리고 먼슬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제 일정을 적어줄 거고, 그리고 맨 밑에는 제 일주일의 루틴, 뭐 월화수는 알바를 간다던가, 뭐 일요일은 식물에 물을 줘야 된다던가, 그리고 맨 밑에는 간단한 목표를 적어주고, 뭐 일찍 일어나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여기에는 한 주의 목표들, 뭐 이 주에 뭐 끝내야 될 것들을 여기에 간단하게 써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까 저번에도 자세하게 보여드렸던 위클리가 나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저번 영상이 좀 더 정확하고요. 그리고 텀블벅을 참고하시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위클리가 쭉쭉 지나면 이렇게 자유노트 타이틀 페이지가 나오고, 자유노트에 이것도 약간 연하게 나왔는데요. 이게 좀 더 정확합니다. 기록할 것들을 추천해주는 페이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티켓 형태의 자유노트가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 1년을 요약하는 스크랩 페이지로 활용을 해주려고 해요. 예를 들어 뭐 제 탑 10 플레이리스트라던가, 뭐 제 탑 10 추천 영화라던가, 뭐 제 생일날이라던가, 내가 선물 받은 것들, 선물을 준 것들, 그런 선물 리스트도 작성해 보고 싶고, 제가 여기에 적었던 모든 것들을 여기에 요약을 해주는, 자유노트에 요약을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너무 귀엽죠? 대강 이렇게 생길 예정이고요.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텀블벅에서는 한정판 엽서랑 조각 스티커도 받을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보니치 윅스입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는 다이어리인데요. 제가 이거를 작년에는 이거를 썼는데 업무 노트 용도로 활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 닦고 욕구를 왕창 풀어줄 일기장으로 쓸 예정입니다. 물론 이게 위클리죠. 그런데 위클리인 만큼 짧은 일기를 자주자주 쓰고 싶었어요. 제가 긴 일기를 자주 쓰는 편이 아니라서 하루에 그냥 에피소드들, 뭐 봤던 뉴스라던가 요즘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거 메모해 놓거나, 아니면 긴 글을 쓰고 싶을 때는 이 옆 공간을 활용해 주면 되거든요. 제가 저번 호보니치는 이렇게 메이드 카페를 테마로 아주 화려하게 꾸몄었어요. 짱이죠. 제가 메이드 스티커를 모으면은 여기에 좀 더 꽉꽉 채워줄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호브니치는 고양이를 테마로 꾸며볼 예정입니다. 제가 고양이 스티커가 정말 많고 고양이를 키우진 않지만 고양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다이어리를 고양이로 아주 가득가득 채우면서 재밌게 가지고 놀 예정입니다.
호보니치 자체는 그냥 빨강색 천 호보니치고요. 이 지금 PVC 커버에 무늬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빨간 다이어리에 로망이 좀 있었는데 그 로망이 실현된 것 같습니다. 귀엽죠? 다음은 바로 제가 방금까지 참고하고 있었던 메모장인데요. 이거는 오브젝트라는 소품샵에서 구매를 했고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의 메모장이에요. 이건 제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콘텐츠 노트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앞에 줄노트, 중간에 그리드, 그리고 맨 끝에 무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잔뜩 붙여져 있는 스티커는 오이뮤에서 나온 부직포 스티커입니다. 너무너무 귀엽죠? 여기 보시면 인덱스도 귀여운 귤입니다. 다음은 또 다른 머쉬룸 페이퍼팜 다이어리인데요. 이거는 제 독서 노트, 미디어 리뷰, 기록 노트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제 전반적인 문화 생활을 기록해줄 다이어리고요. 제가 벌써 엽서로 좀 꾸며봤어요. 속지를 보여드리면 처음에 이렇게 펼쳐지는 속지가 나오는데요. 컬처럴 아카이브라고 해서 서랍장 같은 모습의 그래픽이 있고 여기에 뭐 조그맣게 사진을 오려서 붙인다던가 뭐 갔던 전시, 영화 이런 거를 쭉 한꺼번에 보는 그런 인덱스 같은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책장을 축소해 놓은 듯한 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이제 뭐 간단하게 읽었던 책들 리뷰를 써놓을 수 있겠죠. 제가 1년에 뭐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니라서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독서 기록 전용 속지를 한번 사왔어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보시면 여기 뭐 넘버, 타이틀, 카테고리, 작가, 뭐 퍼블리셔, 뭐 언제 읽었는지, 이걸 쓴 날짜는 언젠지, 뭐 별점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원래 쓰던 독서 노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몰스킨이거든요. 제가 책을 하나 읽으면은 그걸 끝까지 다 읽는 게 아니라 책을 다른 책들끼리 바꿔가면서 읽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용이 바뀌어버리니까 조금 그게 불편했는데 이거는 타공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속지의 위치만 바꿔서 같은 책의 노트끼리 모아놓을 수 있으니까 그게 편하더라고요. 이 다음은 이 엽서를 제가 디바이더로 사용을 해줬고 이렇게 리뷰 속지를 끼워줬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책 말고 영화나 전시 같은 거를 기록해줄 예정이에요. 너무 깔끔하죠? 군더더기 없는 것 같아요. 맨 뒤에는 이런 엽서를 끼워줬습니다. 감성 있죠? 다음은 작년 영상에서도 나왔던 트래블러스 노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 유럽 여행 다녀오면서 아주 잘 써줬거든요. 꽤 많이 채웠어요. 이거는 제 평소 일상 기록용으로도 쓰기도 했지만 가장 주된 목적은 제 여행을 기록하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여행을 기록하고 예전에 태국 여행 갔을 때도 얘를 써줬었어요. 이렇게 이거 멋있죠? 번쩍번쩍. 이거를 한번 유튜브에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못 보여드리고 있다가 이렇게 일정을 기록을 해줬고요. 페인트 스와치를 해줬고 그리고 짠! 엄청 화려하게 꾸며줬거든요. 영상을 찍겠다고. 앞으로도 여행 기록 다이어리로만 쓸 예정입니다. 되게 기스도 엄청 나고 했는데 앞으로도 더 기스 날 예정이니까 큰 미련은 없습니다. 다음도 작년 영상에서 나왔던 호보니치 A6 커버인데요. 여기에는 이번에 다른 거를 제가 끼워줬어요. 셋업은 그대로지만 다이어리는 다이소 겁니다. 제가 다이소 이 60 다이어리가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서 여기에 끼우려고 했는데 그냥은 안 끼워지고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이 PVC 커버를 좀 잘라내고 끼워줬습니다.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냐면 제가 닥구 유튜브도 운영하고 닥구 인스타 계정도 운영을 하는데요.
포스팅을 한번 할 때 제가 사용한 스티커들의 작가님을 태그하는데 은근 시간 소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스티커의 작가님들을 다 기록을 해줄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이어리는 아니고 그냥 노트인데요. 이거는 이탈리아에서 구입을 한 파브리아노 회사의 노트입니다. 이렇게 끈이 달려 있고요. 제가 만든 스티커를 붙여줬고, 열면은 이렇게 스프링 노트예요. 희한하죠? 저희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봤거든요. 그냥 도트 그리드 노트인데 종이도 너무 야들야들하고 좋고 약간 미세계 종이입니다. 저는 이거를 아이디어 드로잉 노트로 사용해주고 있고요. 2023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올해도 그냥 계속 쓸 예정입니다. 제 브랜드 관련 아이디어나 뭐 프로젝트, 디자인 공모전 이런 거 할 때 여기에 아이디어 드로잉 노트로 써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스프링 노트라서 반 접힐 줄 알고 샀는데 이게 잘 안 접혀요. 이게 최대한 접어도 약간 좀 텐션이 있어서 어머머 접어서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스프링으로 만들었지? 좀 의아하지만 어쨌든 종이는 좋으니까 만족합니다. 마지막도 다이어리보단 노트인데요. 이것도 작년에 한번 나왔었는데 제 강의 기록용 노트입니다. 제가 2023년에는 온라인 강의를 기록을 해줬는데요. 이런 요점 정리 같은 거. 제가 올해에는 대학원생이 될 거기 때문에 강의 들을 때 노트 적어줄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희한한 게 이 뒤에 이런 투명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간단한 지류들을 보관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특이하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점선이 있어서 얘를 뜯을 수가 있어요, 쉽게. 이거 다 쓰면 다시 구매할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2024년에 쓸 다이어리들이랑 노트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네 가지는 제가 매일매일 열어볼 다이어리들입니다. 작년에는 다이어리들을 사용하면서 제가 꾸준히 못했던 것들도 많고 아쉬웠던 것들도 많았는데 그만큼 저에 대해 배운 것들도 많아서 이번에는 저에게 좀 더 맞는 방식을 찾은 것 같아서 앞으로 사용할 나날들이 좀 기대되고 설렙니다. 여태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당연히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제가 만든 다이어리 텀블벅 한 번만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